안녕하세요. 와우넷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금일은 실전 압축 종목 특강이라는 이름의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휴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을 하나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한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목이 워낙에 요즘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재료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내년 2023년을 대비한 그러한 부분들도 23년에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제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탐방도 한 2번 정도 갔다 왔고요. 한 2022년 7월, 6월 달부터 제가 꾸준하게 좀 추적을 해왔던 기업입니다. 동훈 아나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우선 이 동훈 아나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격대는 10,000원 정도로 제가 일단 표기는 해놨는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봤던 2022년 한 6월 달부터의 주가를 보면 그 당시의 주가보다는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있는 가격대이기는 해요. 이 당시에는 이제 5,000원대 정도의 주가가 머물러 있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올 하반기 증시가 그렇게 좋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심 가격은 10,0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10,000원대를 중심으로 뭐 한 1,500원에서 그리고 한 9,500원대까지 분할로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목표 가격 15,000원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최고가로 갔던 자리가 12,500원입니다. 이 12,500원이라는 자리는 몇 년 전에도 갔던 최고가지만 최근에도 한번 트라이를 했었던 그 가격입니다. 최근에도 이 12,5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10,000원 밑으로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파동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12,500원을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 12,500원이 돌파가 된다면 1차적으로 15,000원 뭐 제시는 하겠지만, 사실 뒤에 말씀드릴 내용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뭐 20,000원, 30,000원도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짧게 일단 보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손절 가격이 도달을 해서 손절을 하더라도 더 밑에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좋은 그런 포인트를 잡아볼 만한 종목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 2가지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종목의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시면 2022년 3분기까지 적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 기업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3분기, 2분기, 1분기 모두 적자였습니다. 모두 적자였다 보니까, 그런데 주가는 증시가 좋지 않음에도 많이 올랐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2번째 제가 표기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당뇨병 진단시장 진입에 따른 성장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건 결국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라고,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펀더멘탈, 실적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부분, 성장이라는 엔진이 달렸을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곤 하죠. 그래서 사실상 주식시장의 꽃은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성장판이 지금 막 장착이 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 같은 경우도 2022년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현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고, 사측에서도
일단 4분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업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초입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 상기 표기한 이 종목을 좋게 보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실적 턴어라운드 초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동훈하나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비메모리 업체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회사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팹리스라고 해서요. 이제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팹리스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칩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회사예요. 본업은 AF 드라이버와 OIS 드라이버, IC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그동안 기록을 해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IC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주로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 2022년 어땠습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고요. 공급난이 또 중간에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실적이 뒤로 이연될 수밖에 없는 돌발적인 이유들이 계속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오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이연된 실적들이 4분기에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 동훈하나텍이라는 회사가 대부분의 매출을 기록했던 두 가지 영역이라면, 이 밑에 두 가지 부분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시장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햅틱 IC인데요. 이 햅틱 IC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차종,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현재 이미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햅틱 IC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2배 이상 쓰이게 되고요. 차종 대수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차종 대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햅틱 IC 칩 자체가 2배로 늘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실적이 이 햅틱 IC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산업으로의 확장이 좀 가능해 보인다는 건데, 이 회사가 자율주행 전문 기업과 SOS랩이라는 회사예요. SOS랩이라는 회사와 그 라이다 칩 계약을 했습니다. 라이다 칩 관련된 MOU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관련돼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영역에서 먼저 숫자가 찍히기보단 이 로봇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먼저 관련된 칩 관련 매출이 찍히기 시작을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올 4분기부터 2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 쪽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발생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SOS랩이라는 회사와 개발하고 있는 라이다 칩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매출의 주력으로 숫자를 찍어내고 있는 분야와, 그리고 동사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햅틱 IC, 그다음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에 찍히는 칩 관련돼서도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번째 이유인데, 이 디살라이프라는 것은 이 동훈하나텍이 만든 혈당 측정기의 이제 상표 이름입니다. 그래서 타액 기반 혈당 측정기, 즉 사람의 침을 이용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앞서 제가 이 동훈하나텍이라는 회사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팹리스 기업이다, 여러 가지 칩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갑자기 웬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디살라이프라는 타액 기반의 혈당 측정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연구소를 두고 몇 년 동안 꾸준하게 R&D를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이 혈당 측정기라는 건 현재는 로슈라는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한 18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 18조라는 시장은 이 당뇨병 환자들 대상의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뇨병이 의심이 되는 그러한 환자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 로슈라는 업체가 25%의 MS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로슈의 제품을 실제로 써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뭐 우리 손바닥보다 조금 크다고 해야 되나요? 요만한 이제 기계가 있고, 요 기기에 이제 스트랩이라고 해서 요 칩을 꽂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왜 이런 쪽으로 동사가 개발을 진행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 기계의 핵심은 이 스트랩이라고 부르는 칩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동원해서 미세 전류 제어 기술을 만들어냈고요. 이 미세 전류 제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스트랩에 쓰이는 IC 칩을 동사가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놓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로슈의 혈당 측정기를 보면, 이게 사실 그 손가락 끝에 찔러가지고 계속 체열을 해야 되는 구조고요. 하루에 뭐 3번에서 4번 정도 체열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매일 3, 4회의 그러한 체열을 손가락마다 하게 된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가혈당 측정기와 연속혈당 측정기, 연속혈당 측정기는 이제 조금 더 고위험군의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비싸요. 좀 비싸고 사용법이 복잡합니다. 자가혈당 측정기는 비싸지는 않으나 체열의 고통이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은 이 체열의 고통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23년 말에 상용화 전망이라서 아직 가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탐방을 가고 알아본 바로는 기존의 로슈의 제품보다도 현재는 조금 싸게도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국내, 일본, 중국 쪽에 특허를 이미 등록을 했고요. 미국, 유럽, 인도도 출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 동사가 선두권 업체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게 헬스케어 기기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기기다 보니까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동네에 있는 약국에서 제품을 사고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거죠. 국내 업체들의 투자를 받고 해서 유통망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해외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한 해외 비즈니스, 사실 이 해외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받고 어떤 지분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본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러한 과정들이 향후에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본임상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자체 임상을 이미 2차례 했습니다. 2020년 한번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임상을 진행을 했어요. 이 역시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뭐 이미 눈으로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 지금은 성모병원에서 이제 본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본임상 같은 경우는 GMP 인증이 끝나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추석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석 전에 GMP 인증이 좀 가능했는데, 요 연휴로 인해서 시가 좀 밀려가지고 추석 이후에 인증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인증을 확보하고 본임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을 감안한다면 23년 말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 디살라이프에 대한 회사의 어떤 로드맵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큰 노이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은 향후에 이제 국내 업체,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망이라든지 유통망에 대한 확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해외 쪽에 어떤 형태로 진출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가
향후 주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오늘 이제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해보면서 금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